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에서 편인이 왔을 때의 해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 있고 한 해 한 해 운을 관장하는 신수라고 그러죠. 세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운 안에 달을 관장하는 월운이 있고, 그리고 또 월 안에 하루하루를 관장하는 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큰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에서 편인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에 편인이 왔다는 것은 일단 인성이라는 것은 보통 문서재산, 즉 도장을 뜻하므로 문서재산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의 정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 보존의 수단은 보통 문서나 이권의 형태가 되기 쉽고,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제조 생산은 힘이 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잘 됩니다. 즉, 인성운이 왔다는 것은 보통 정인이 오고 편인이 오든지 아니면 편인이 오고 정인이 오는 그런 운을 받게 됩니다. 대운에서는. 자, 그러면 식상이 있어도 실제로는 비좁게 하거나 수화인을 굉장히 적게 쓰는 모양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임대 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 쪽으로 가면 번영이 됩니다. 또 문서 중심으로 갔을 때 번영이 오기가 쉽고, 또 글 공부나 학문적으로는 성취 발전적 요소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한 해 한 해 운을 볼 때 그때의 편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일의 지연 정체를 보통 지연 정체 과정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수화인의 건강 불안이 생기기 쉬우며, 또는 이때 보통 문서를 취득하게 되거나, 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축소나 위축이 좀 오기가 쉽습니다. 자, 앞에 대운에서도 했었죠. 제조 생산이 힘들다는 모양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월운은 이 세운의 이 육친을 조금 더 작게 보통 해석을 하고, 또는 지지의 결과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난 달, 이럴 때 이벤트, 사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해의 천간의 글자가 드러났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천살그룹, 본그룹, 반환그룹, 역마그룹,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보통 본그룹, 자,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을사. 자, 이렇게 사가 왔을 때, 자, 을은 지우고 사가 왔을 때, 즉 사유축이라는 삼합을 따라가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즉 금을 만들려는 운동성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게 년이죠, 년. 그 해가 4년이 왔을 때, 자, 그럴 때 이 본그룹을 4월, 6월, 축월에 뭔가 결과물이 많이 드러나는 양상을 띠게 되고, 천살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앞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 앞에는 신월이죠. 신월. 축 앞에는 자월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 앞에는 진월이 되겠죠. 자, 이 신자진월을 천살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이전의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일의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환그룹이라는 것은 이 사유축을 기준해서 바로 다음 달로 보시면 됩니다. 즉, 사 다음엔 뭐죠? 오가 되고, 유 다음에는 술이 됩니다. 축 다음에는 범인자, 인월이 되겠죠. 즉, 인호술의 경우에는 반환그룹이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걸 분배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자, 결과물을 놓고 다투는 상황으로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자, 이때 뭔가 상황을 나누다 보니까 혼미하고 애매한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마그룹이라는 것은 이 사유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인호술의 다음 글자, 즉 해묘미가 되겠죠. 자, 이런 해묘미 월에는 이 사유축과 해묘미는 궤도가 다릅니다. 사유축이라는 것은
금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게 되고, 이 해묘이라는 것은 목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금과 목은 방향성이 전혀 다르죠. 금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목은 위로 들려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성질이 왔으니, 자, 이럴 때에는 뭔가 일의 방향성을 가려거나 또는 뭔가 그 다음에 목적물을 놓고 다투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뭔가 통로적인 역할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아니면 조건부로서 써야 되는 상황을 많이 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년이 왔을 때는 사에는 지장간이 무와 병과 병이라는 것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을사년이죠. 즉 천간에 을이 드러난다든지 무가 드러난다든지 경이나 병이 드러났을 때, 자, 이럴 때 뭔가 이벤트적인 사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입니다. 하루하루의 운세를 볼 때 보통 편인이 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보통 금전융통을 둔화를 많이 상징하게 되고 건강이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진에서도 보면 요번에 예를 들으니까 을사일이다 했을 때 보통 을을 오전으로 보기도 하고 사를 이제 오후로 봐서 해석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육친의 해석 적용을 해 보시면 빨리빨리 습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에서 왔을 때 편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